전라도 깊은 산골 마을에 석공 돌쇠가 살았습니다. 대대로 돌을 다루던 집안이었고 마을에서 석축 쌓고 디딤돌 놓는 일은 모두 돌쇠가 맡았으며 손끝이 거칠었지만 솜씨는 섬세했지요. 돌쇠에게는 7살 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석동이라 불렀고 아버지를 꼭 빼닮아 말수가 적었으며 아버지가 돌 다루는 걸 하루 종일 지켜보아도 지루해하지 않았지요. 어느 봄날 새벽이었습니다. 돌쇠가 연장을 챙기고 있었고 석동이 눈을 비비며 일어나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유? 돌쇠가 아들을 보며 턱으로 산을 가리켰습니다. 최 부잣집 석축 손볼 일이 있다. 석동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지요. 나도 갈래요. 돌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석동을 데려가 본 적이 없었고 공사장은 위험했으며 오늘따라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간절했고 언젠가는 가르쳐야 할 일이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꼭 붙어 다녀라. 돌은 무섭다. 석동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고 돌쇠가 아들을 등에 업었으며 두 사람은 산길을 올랐지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발밑에서 돌들이 구르는 소리가 났고 새들이 울지 않았으며 석동은 아버지 등에서 최 부잣집 기와지붕을 바라보았지요. 1시경쯤 걸었을 때 최 부잣집 석축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이가 사람 키의 3배는 되었고 돌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으며 어제 비가 내려서인지 곳곳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요. 돌쇠가 석동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나무 밑에 앉아 있거라. 움직이지 마라. 석동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무 밑으로 갔고 돌쇠는 연장을 풀어 석축을 살피기 시작했지요. 그때 최 부자가 나왔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었으며 돌쇠를 보고 손을 들어 인사했지요. 일찍 왔구만. 돌쇠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분부대로 왔습니다. 최 부자가 석축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장마 전에 꼭 끝내야 하네. 무너지면 안 되니까. 돌쇠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최 부자는 돌쇠를 한참 보다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돌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흘 전 일이 떠올랐고 최 부자가 자신을 불러 은자 주머니를 내밀던 장면이 눈앞에 아른거렸으며 그때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박진사와 땅 경계 다툼이 있네. 자네가 증인이 되어 주면 되네. 돌쇠는 거절했습니다. 경계석을 옮긴 것을 보았고 거짓을 말할 수 없었으며 최 부자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지요. 돌쇠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연장을 들어 석축을 두드렸고 돌 사이에서 공허한 소리가 났으며 이상했지요. 다시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이상한 소리가 났고 돌쇠가 몸을 낮춰 틈을 들여다보았으며 그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석축 안쪽 돌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받침이 없었고 겉만 버티고 있었으며 조금만 건드리면 무너질 것 같았지요. 돌쇠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석동이 나무 밑에 앉아 손으로 작은 돌을 만지며 놀고 있었고 돌쇠는 아들을 불러 더 멀리 보내려 했으며 입을 열려던 순간이었지요. 최 부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고 석축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으며 돌쇠를 향해 미소를 지었지요. 돌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무엇을 들고 오는가? 최 부자가 석축 옆에 섰습니다. 손에 든 것은 작은 나무 상자였고 뚜껑을 열자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으며 아침 햇살에 반짝였지요. 돌쇠. 생각해봤나? 최 부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고 연장을 내려놓았으며 석축에서 한 걸음 물러섰지요. 최 부자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만 받으면 되네. 그리고 관아에 가서 경계석이 원래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돌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합니다. 최 부자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못한다니. 무슨 소리인가. 돌쇠가 최 부자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날이 깨서 경계석을 옮기시는 걸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이 굳어졌고 상자를 도로 거두어들였으며 한참을 돌쇠를 노려보았지요. 자네 집안이 누구 덕에 먹고 사는지 아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거짓은 못합니다. 최 부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정직하구만. 정직한 사람이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고. 최 부자가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고 문을 세게 닫았으며 돌쇠는 그 자리에 서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석동이 나무 밑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 양반이 화났어요? 돌쇠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일이나 하자. 돌쇠가 다시 연장을 들었고 석축을 살폈으며 석동은 아버지 곁에 쪼그리고 앉아 지켜보았지요. 해가 중천에 올랐습니다. 돌쇠는 석축 아래쪽 돌들을 하나씩 두드리며 점검했고 빠진 돌을 찾아내고 있었으며 이마에 땀이 흘렀지요. 그때 최 부자 집 하인 하나가 나왔습니다. 날이 깨서 안쪽도 좀 보라 하십니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쪽이요? 하인이 고개를 끄덕였고 석축 뒤편을 가리켰으며 돌쇠는 연장을 들고 일어섰지요. 석동아, 여기 있거라. 금방 온다. 돌쇠가 아들에게 말했고 석동이 고개를 끄덕였으며 돌쇠는 하인을 따라 석축 뒤편으로 돌아갔지요. 석동은 혼자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두드리던 돌을 만져보았고 차가웠으며 작은 손으로 연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무거워서 들리지 않았지요. 석축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의 목소리였고 뭔가 설명하는 것 같았으며 돌쇠가 짧게 대답하는 소리가 났지요. 그때였습니다. 석축에서 돌 하나가 툭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작은 소리였고 석동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으며 빠진 자리에서 흙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또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큰 돌이었고 쿵 하고 땅에 떨어졌으며 석축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석동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고 작았으며 석축 뒤편까지 닿지 않았지요. 돌들이 연달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쪽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고 석동은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서 올려다보고 있었으며 돌들이 쏟아질 것 같았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돌쇠가 석축 뒤편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들을 보았고 석축을 보았으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지요. 석동아, 돌쇠가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석동을 향해 팔을 뻗었고 온 힘을 다해 뛰었으며 석축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석동이 다시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목소리가 컸고 석축 뒤편까지 닿았으며 돌쇠가 달려 나왔지요. 석동을 보았습니다. 석축을 보았고 돌들이 빠지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위쪽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석동아, 돌쇠가 외치며 뛰었습니다. 하인이 뒤따라 나왔지만 멈춰 섰고 뒤로 물러섰으며 도망쳤지요. 돌쇠만 달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 뛰었고 석동을 향해 발을 뻗었으며 석축 전체가 기울기 시작했지요.
와르르 소리가 났습니다. 돌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위에서부터 무너졌으며 먼지가 피어올랐지요. 돌쇠가 석동에게 닿았습니다. 작은 몸을 낚아챘고 품에 끌어안았으며 등을 돌려 석동을 감쌌지요. 돌이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돌이 돌쇠의 등을 강타했고 쿵 소리가 났으며 돌쇠의 몸이 앞으로 휘었지요. 두 번째 돌이 어깨를 쳤습니다. 돌쇠가 신음했고 무릎이 꺾였으며 온몸이 떨렸지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돌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돌쇠의 등과 머리를 때렸고 쿵쾅쿵쾅 소리가 이어졌으며 돌쇠는 석동을 놓지 않았지요. 더 꽉 안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껴안았고 몸을 웅크려 석동을 완전히 감쌌으며 등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비명 하나 지르지 않았지요. 돌가루가 일었습니다. 하얗게 피어올랐고 공기를 뒤덮었으며 돌쇠와 석동을 감쌌지요. 석동은 아버지 품속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버지 심장 소리만 들렸으며 쿵쾅쿵쾅 빠르게 뛰고 있었지요. 돌쇠가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석동아, 괜찮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돌덩이가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것이었고 돌쇠의 머리 옆을 스쳐 지나가며 돌가루를 폭발시켰으며 그 돌가루가 두 사람의 얼굴을 완전히 뒤덮었지요. 쾅 돌덩이가 땅에 박혔습니다. 땅이 울렸고 진동이 퍼졌으며 그리고 조용해졌지요. 돌쇠의 팔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천천히 옆으로 기울었고 석동을 안은 채 쓰러졌으며 옆구리가 땅에 닿았지요.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얗던 공기가 조금씩 맑아졌고 무너진 석축과 흩어진 돌들이 보였으며 그 한가운데 돌쇠와 석동이 누워 있었지요. 석동이 눈을 떴습니다. 온 세상이 하였습니다. 눈을 깜빡이자 속눈썹에서 돌가루가 후두둑 떨어졌고 천천히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아버지 얼굴이 눈앞에 있었지요. 돌쇠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고 입가에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숨소리가 거칠었지요. 아버지. 석동이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작았고 떨렸으며 대답이 없었지요. 석동이 아버지 팔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요. 돌쇠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고 석동을 보았으며 초점이 흐렸지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석동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석동이 아버지 가슴에 귀를 갖다 댔고 심장 소리를 들었으며 점점 느려지고 있었지요. 돌쇠가 손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떨렸고 힘이 없었으며 석동의 뺨에 닿기 전에 툭 떨어졌지요. 다치지 않았냐? 돌쇠가 물었습니다. 석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다쳤어요, 아버지가. 안아줬잖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이 뺨에 돌가루와 섞였고 하얀 진흙이 되어 흘러내렸으며 석동은 아버지 손을 잡았지요. 돌쇠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아버지가 지켜줬구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석동아,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석동이 아버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이유? 아버지, 눈 떠요. 돌쇠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고 마지막 숨이 끊어졌으며 고개가 옆으로 기울었지요. 석동이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돌쇠의 얼굴이 점점 차갑게 식어갔고 손이 축 늘어져 있었으며 숨이 완전히 멈췄지요. 석동이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기 시작했고 목 놓아 울었으며
작은 몸이 흔들렸지요. 돌가루가 석동의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눈물과 섞여 피부에 스며들었고 모공 속으로 파고들었으며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자국을 남기기 시작했지요. 멀리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최 부자가 하인들과 함께 나왔고 무너진 석축을 보았으며 쓰러진 돌쇠를 보았지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표정이 굳었고 시선을 돌렸으며 하인들에게 손짓했지요. 치우거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인들이 다가왔고 돌쇠의 몸을 들어 올리려 했으며 석동이 매달렸지요. 나유, 우리 아버지 놔 달라고요. 석동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인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최 부자를 보았고 최 부자가 고개를 저었으며 하인들이 물러섰지요. 석동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작은 팔로 껴안았고 떨어지지 않으려 했으며 온몸이 떨렸지요. 최 부자가 돌아섰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으며 창문으로 한 번 내다보고는 발을 내렸지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석동은 여전히 아버지를 안고 있었고 울지 않았으며 그저 가만히 안고 있었지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석동의 얼굴에 묻은 돌가루가 석양빛에 반짝였고 하얗게 굳어가고 있었으며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흔적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돌쇠를 산에 묻었고 석동은 아버지 무덤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울었으며 해가 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연장들이 구석에 놓여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으며 석동은 그것들을 만지작거렸지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최 부자 집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무명 보자기를 들고 있었고 석동 앞에 내려놓았으며 말했지요. 날이 깨서 주시는 거다. 보자기를 풀자 은자 5냥이 나왔습니다. 석동이 그것을 보았고 하인을 올려다 보았으며 하인은 고개를 돌렸지요. 불운한 일이었다. 날이 깨서도 안타까워하신다. 하인이 말했습니다. 석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인이 돌아갔고 석동은 은자를 보자기에 다시 쌌어 구석에 던져두었으며 만지지 않았지요.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석동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말했지요. 석동아, 내가 이제 어찌 살 거냐? 석동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일할 겁니다. 이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아직 어리다. 돌 다루는 건 위험해. 석동이. 아버지 연장을 들어보였습니다. 배울 겁니다. 이장이 더 이상 말리지 않았고 등을 두드려 주었으며 돌아갔지요. 석동은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당에 나가 돌을 주었고 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망치로 두드려 보았으며 손에 물집이 잡혔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석동의 손은 까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고 작은 돌을 깨뜨리는 법을 배웠으며 조금씩 나아졌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석동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보고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고 수군거렸으며 석동은 그것을 알았지요. 저 아이 얼굴 좀 봐. 돌가루가 박혔나 봐. 저렇게 하얗게 흉하게 됐네. 석동은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우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고 왼쪽 뺨과 이마에 하얀 얼룩이 번져 있었으며 손으로 문질러 봤지만 지워지지 않았지요. 석동은 그냥 두었습니다. 닦으려 하지 않았고 가리려 하지도 않았으며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것이라는 걸 알았지요.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을에 돌 쌓을 일이 생겼고 사람들이 석동을 불렀으며 석동은 연장을 들고 갔지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서툴렀고
힘도 부족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며 해가 질 때까지 돌을 날랐지요.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어린 게 제법 하네. 아버지를 닮았어. 석동은 아무 말 없이 일했고 땀을 흘렸으며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석동은 10살이 되었고 키가 조금 컸으며 팔에 힘이 붙기 시작했지요.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했으며 밤이면 아버지 무덤에 올라가 앉아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석동을 피했습니다. 얼굴에 흰 자국이 더 선명해졌고 아이들은 무서워했으며 어른들은 불길하다 여겼지요. 석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혼자 돌을 다루었고 혼자 밥을 먹었으며 혼자 잠들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석동이 집 앞에서 돌을 다듬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아이 하나가 멈춰 서서 물었습니다. 너 얼굴 왜 그래? 석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손가락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귀신 같아. 석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개를 숙여 돌을 다듬었고 아이는 킥킥거리며 달아났으며 석동은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석동은 우물가에 앉아 물에 비친 얼굴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하얀 자국이 더욱 선명했고 석동은 손을 뻗어 물을 만졌으며 물결이 일었지요.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석동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바람이 불어왔고 나무잎이 떨어졌으며 석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동은 15이 되었고 20살이 되었으며 22살이 되었지요. 키가 훌쩍 컸습니다. 어깨가 넓어졌고 팔에 근육이 붙었으며 돌을 나르고 쌓는 일이 익숙해졌지요. 마을에서 석동을 부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디딤돌을 놓고 장독대를 만들었으며 우물을 쌓았지요. 솜씨가 좋았습니다. 아버지보다 나았고 돌을 고르는 눈이 정확했으며 사람들은 석동을 인정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얼굴은 여전했습니다. 왼쪽 뺨과 이마의 하얀 자국이 더 선명해졌고 마치 돌가루를 뒤집어 쓴 것처럼 보였으며 처음 보는 사람들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요. 석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았고 가리지도 않았으며 그저 묵묵히 일했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최 부자 집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15년 만이었고 석동은 그 하인을 기억했으며 하인도 석동을 알아보았지요. 날이 깨서 부르신다. 하인이 말했습니다. 석동이 망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오?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큰 공사가 있다. 석조 사당을 지으실 거다. 도련님을 위해서. 석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고 무너지던 석축이 보였으며 아버지 얼굴이 스쳤지요. 가겠소. 석동이 대답했습니다. 하인이 고개를 끄덕였고 돌아갔으며 석동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석동이 연장을 챙겨 최 부자 집으로 갔습니다. 대문이 열렸고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마당에 돌들이 가득 쌓여 있었으며 하인 여럿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최 부자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15년이 흘렀지만 얼굴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으며 석동을 보자 일어섰지요. 왔구만. 최 부자가 말했습니다. 석동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분부 받으러 왔습니다. 최 부자가 석동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얀 자국을 보았고 눈빛이 흔들렸으며 시선을 돌렸지요. 사당을 지을 거네. 돌로 만들어야 하고 튼튼해야 하네. 석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부자가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저 돌들을 써서 지으면 되네. 품삯은 후하게 주지. 석동이 돌들을 보았습니다. 좋은 돌들이었고 단단했으며 제대로 다듬으면 100년은 갈 것 같았지요. 알겠습니다. 석동이 대답했습니다. 최 부자가 마루로 올라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그때 일은 안 됐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석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불운한 일이었어. 석동이 최 부자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또렷했고 흔들리지 않았으며 최 부자는 그 시선을 피했지요. 일 시작하겠습니다. 석동이 말했습니다. 최 부자가 고개를 끄덕였고 마루로 올라갔으며 문을 닫았지요. 석동은 연장을 풀었습니다. 돌을 하나 들어 올렸고 손으로 쓰다듬었으며 망치를 들어 두드렸지요.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좋은 돌이었고 석동은 일을 시작했으며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았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석동은 새벽부터 나와 돌을 다듬었고 하나씩 쌓아 올렸으며 사당의 기초가 잡히기 시작했지요. 최 부자가 가끔 나와서 지켜보았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고 그저 멀리서 보기만 했으며 석동은 개의치 않고 일했지요.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25쯤 되어 보였고 얼굴이 창백했으며 몸이 허약해 보였지요. 석동을 보고는 멈춰 섰습니다. 얼굴에 하얀 자국을 보았고 눈을 크게 떴으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지요. 석동이 일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최진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너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다시 시도했으며 가늘게 물었지요. 내가 석동이냐? 석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진이 한 걸음 더 물러섰습니다. 그때 그 아이 석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고 돌아서서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으며 문이 쾅 하고 닫혔지요. 석동은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망치질 소리만 마당에 울렸고 해가 기울어 갔으며 석동은 멈추지 않았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사당에 기둥이 서기 시작했고 벽이 올라갔으며 석동은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석동이 연장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났습니다. 고개를 들자 늙은 석공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이르는 되어 보였고 허리가 굽었으며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요. 석동이냐? 늙은 석공이 물었습니다. 석동이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르신 늙은 석공이 석동을 찬찬히 보았습니다. 얼굴을 보았고 하얀 자국을 보았으며 한숨을 쉬었지요. 내 아버지 돌쇠를 알았다. 내가 가르쳤지. 석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버지를 아십니까? 늙은 석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 정직했고. 석동이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늙은 석공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해가 거의 진 상태였으며 목소리를 낮췄지요. 그날 일을 아느냐? 석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축이 무너졌습니다. 늙은 석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너진 게 아니야. 석동이 늙은 석공을 보았습니다. 늙은 석공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왔고 속삭이듯 말했지요. 무너뜨린 거야. 석동의 손이 멈췄습니다. 늙은 석공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그날 그 근처에 있었어. 멀리서 봤지. 최 부자 집 하인들이 전날 밤에 석축 안쪽 돌을 빼내는 걸. 석동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늙은 석공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거절했거든. 거짓 증언을.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석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고 피가 날 것 같았으며 온몸이 떨렸지요. 늙은 석공이 석동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겁이 났어. 석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늙은 석공이 지팡이를 짚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내가 어찌할지는 내 몫이야. 늙은 석공이 천천히 걸어갔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으며 석동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석동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당 구석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고 하늘을 보았으며 별이 총총히 떠 있었지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웃음이 보였고 마지막 말이 들렸으며 석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그때 발소리가 났습니다. 석동이 고개를 들자 누군가 어둠 속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굴은 최진이었습니다. 최진이 멈춰 섰습니다. 석동을 보았고 입술을 떨었으며 한참을 서 있다가 무릎을 꿇었지요. 석동이 일어섰습니다. 도련님, 왜? 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동은 말이 없었습니다. 최진이 계속했습니다. 나는 알았어. 그날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인들한테 시키는 걸 봤어. 석축 안쪽 돌을 빼라고, 무너뜨리라고. 석동의 주먹이 다시 쥐어졌습니다. 최진이 몸을 떨었습니다. 나는 10살이었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어. 최진이 말했습니다. 말하면. 아버지가 목이 메었습니다. 석동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최진이 움찔했지만 도망가지 않았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으며 이마가 땅에 닿았지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최진이 말했습니다. 그냥 말하고 싶었어. 한참이 흘렀습니다. 15년 동안 미칠 것 같았어. 최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석동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최진은 계속 엎드려 있었지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잎이 떨어졌고 마당을 굴러갔으며 석동이 입을 열었지요. 일어나십시오. 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 자국이 있었으며 석동을 보았지요. 석동이 말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진이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고 석동이 팔을 뻗어 붙잡았으며 최진은 그 손을 보았지요. 너는 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화를 내지 않아? 석동이 손을 거두었습니다. 화를 낸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최진이 석동을 보았습니다. 석동의 얼굴에 있는 하얀 자국이 달빛에 더욱 선명했고 최진은 그것을 보며 고개를 떨구었으며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갔지요. 석동은 그 자리에 서서 최진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무릎을 껴안았고 하늘을 보았으며 새벽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석동은 평소처럼 연장을 들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당에 지붕을 얹을 차례였고 큰 돌을 들어 올려야 했으며 혼자서는 힘들었지요. 최 부자가 나왔습니다. 하인들을 붙여주지. 석동이 고개를 끄덕였고 하인 넷이 나와서 도왔으며 큰 돌을 천천히 들어 올리기 시작했지요. 정오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붕돌이 거의 제자리에 올라갔고 석동이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으며 최 부자가 가까이 다가와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받침돌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석동이
그것을 보았고 손을 뻗었으며 늦었지요. 받침돌이 빠졌습니다. 지붕돌이 기울었고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최 부자가 바로 그 아래 서 있었지요. 하인들이 소리쳤습니다. 날이. 최 부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대한 돌이 떨어지고 있었고 피할 시간이 없었으며 얼어붙었지요. 석동이 뛰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달려갔고 최 부자를 밀어냈으며 자신이 그 자리에 섰지요. 지붕돌이 떨어졌습니다. 석동의 어깨를 강타했고 석동이 무릎을 꿇었으며 돌이 옆으로 굴러 땅에 박혔지요. 돌가루가 폭발했습니다. 하얗게 사방으로 퍼졌고 석동의 얼굴을 뒤덮었으며 15년 전처럼 눈을 뜰 수 없었지요. 석동이 쓰러졌습니다. 옆으로 고꾸라졌고 어깨에서 피가 흘렀으며 숨이 거칠었지요. 최 부자가 일어났습니다. 석동에게 달려왔고 무릎을 꿇었으며 석동을 일으켜 안았지요. 석동아, 석동아. 최 부자가 외쳤습니다. 석동이 눈을 떴습니다. 온통 하얗게 보였고 돌가루가 속눈썹에 달라붙어 있었으며 최 부자를 보았지요. 최 부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나를 구했느냐? 석동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최 부자가 석동을 더 꽉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목이 메었습니다. 석동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최 부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어서. 하인들이 달려갔고 최진이 집에서 뛰어나왔으며 석동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최 부자가 석동을 안은 채 마루로 옮겼습니다. 직접 안고 갔고 조심스럽게 눕혔으며 손수 물을 떠다가 석동의 얼굴을 닦아 주었지요. 돌가루가 닦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하얀 자국이 남았고 이번에는 오른쪽 뺨에도 생겼으며 최 부자는 그것을 보며 손을 떨었지요. 의원이 달려왔습니다. 석동을 살폈고 어깨뼈가 부러졌다고 했으며 약을 바르고 천으로 감았지요.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쉬어야 합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최 부자가 고개를 끄덕였고 의원이 돌아갔으며 최 부자는 석동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해가 졌습니다. 석동이 눈을 떴습니다. 최 부자가 옆에 앉아 있었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으며 석동을 보고는 얼른 일어났지요. 깨었느냐? 석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부자가 물을 떠왔고 석동의 입에 대어 주었으며 석동이 조금 마셨지요. 최 부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석동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동이 최 부자를 보았습니다. 최 부자가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용서해 다오. 석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가 계속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내가 죽였다. 목이 메었습니다. 거짓을 증언하라고 했고 거절하니까 석축을 무너뜨렸다. 모두 내 짓이었다. 최 부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석동이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깨가 아팠지만 참았고 최 부자를 내려다보았으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지요. 최 부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 죽여라. 관아에 고하거라. 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다. 석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최 부자가 석동을 보았습니다. 석동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살리셨습니다. 저도 나리를 살렸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최 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석동이 자기 얼굴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하얀 자국을 쓰다듬었고 조용히 말했지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남기신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찌 대해야 하는지 최 부자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석동이 천천히 누웠고 눈을 감았으며 최 부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지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동의 어깨가 아물었고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당 공사를 마저 끝냈지요. 최 부자는 달라졌습니다. 박 진사에게 찾아가 땅을 돌려주었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으며 관아에 자수했지요. 관아에서는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최 부자가 전 재산의 절반을 내놓았고 나머지는 석동에게 주겠다 했지만 석동은 받지 않았지요. 제게 필요한 건 연장뿐입니다. 석동이 말했습니다. 최 부자가 사당 앞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석공 돌쇠를 기리는 비석이었고 정직했던 사람이라 새겼으며 석동이 그 글자를 직접 새겼지요. 비석 제막식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고 최 부자가 절을 올렸으며 석동도 아버지 비석 앞에 무릎 꿇고 절했지요. 최진이 석동에게 다가왔습니다. 석동아 석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진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석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도 편히 사십시오. 최진이 석동의 손을 잡았고 꽉 쥐었으며 놓지 않다가 천천히 손을 풀었지요.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석동은 혼자 비석 앞에 남았고 해가 기울 때까지 앉아 있었으며 별이 뜰 때까지 떠나지 않았지요.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석동은 아버지 무덤 옆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돌로 쌓았고 튼튼하게 만들었으며 거기서 살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일을 부탁했습니다. 석동은 묵묵히 일했고 품삯을 받았으며 저녁이면 아버지 무덤 옆에 앉아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석동을 찾아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였고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으며 석동의 얼굴을 보고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요. 아버지가 아이를 다독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좋은 분이시다. 아이가 석동을 다시 보았습니다. 석동이 미소 지었고 아이가 조금 진정되었으며 아버지가 석동에게 절했지요. 집에 디딤돌 좀 놓아 주십시오. 석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고 아이가 뒤돌아보며 물었지요. 아버지, 저 아저씨 얼굴이 왜 그래?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분 아버지께서 저분을 지켜주신 거란다. 그래서 저렇게 된 거야. 아이가 다시 석동을 보았습니다. 석동이 손을 흔들어 주었고 아이도 작게 손을 흔들었으며 두 사람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석동은 다시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들어 자기 얼굴을 만졌고 양쪽 뺨에 하얀 자국을 쓰다듬었으며 눈을 감았지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잎이 떨어져 석동의 어깨에 내려앉았으며 석동은 그것을 털지 않고 그대로 두었지요. 아버지, 석동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잘 살고 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한 번 더 불어왔고 석동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지나갔으며 석동은 그것이 아버지의 손길 같다고 생각했지요. 별이 떴습니다. 하늘 가득 총총이 빛났고 석동은 그것을 올려다보았으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세월이 흘렀고 석동은 30을 넘겼으며 평생 혼자 살았지요. 얼굴의 하얀 자국은 더 선명해졌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고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석공이 되었으며 매일 아버지 무덤을 찾아 풀을 뽑아주고 술을 따라 올렸지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석동이 50살이 되었고 머리에 흰 것이 섞이기 시작했으며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았지요. 무덤 앞에 앉아 자기 얼굴을 만졌습니다. 하얀 자국이 여전히 또렷했고 평생 함께한 것이었으며 이제는 자신의 일부가 되어 있었지요. 석동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이것은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안아주신 자국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했으며 석동은 웃었지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석동이 천천히 일어났고 무덤을 한 번 더 쓰다듬었으며 집으로 돌아갔지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아버지가 살아 있었고 얼굴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새겨져 있었으며 평생 함께할 것이었지요. 별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긴 꼬리를 그리며 사라졌고 석동은 그것을 보며 걸었으며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요. 산은 조용했습니다. 바람만 불었고 나무만 흔들렸으며 무덤 앞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었지요.